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수정입니다. 저는 현재 퍼실리테이션 위드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은 생소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문화라서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사실 퍼실리테이션 관련된 박사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퍼실리테이션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제 이걸 연구해서 그대로 일까지 연결해서 하는 사람의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퍼실리테이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그 과정에 참여를 해보시면 아 이거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함께 모여서 얘기해야 되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다른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니 그거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거나 아니면 의사 결정까지 해야 된다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해보기로는 갑자기 최근에 본 영화가 떠오르는데 각기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주제를 정해가야 되는데 이야기가 너무 중구난방이니 막대기를 하나씩 쥐고 그 막대기를 진 사람만이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그걸 수렴하는 일을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막대기를 우리가 사용해서 그렇게 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해봐야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퍼실리테이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퍼실리테이터인 거죠. 그런 활동들이 다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네. 학급 회의할 때 네, 선생님이 제일 똘똘한 친구를 이렇게 세워서 네가 흐름을 맡아라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부는 유사하고 일부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잘 운영하는 것도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참여한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촉진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도 좀 자극을 해줘야 되고 때에 따라 적절한 질문도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급회의 했던 그 운영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무언가를 꺼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혹시 이 말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받는 건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말을 해봐야 저 사람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설명하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최근에는. 떨림, 두려움 다 있어요, 사실은. 보통 저희가 하는 일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나타나냐면 작은 규모면 회의나 워크숍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제 큰 규모가 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대토론회, 500인 원탁 토론회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갈 때마다 그 행사마다 대상자들이 다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떨림, 기대, 두려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죠. 네. 그때마다 어떤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지를 사전에 저희는 다 그걸 디자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행사를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디자인 회의를 거쳐서 그 디자인을 다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모든 게 다 뜻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럼요. 내가 준비한 건 A 아닌데 계속 태클 거는 누가 있어요. 그럼요. 네.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합류하게 되나요? 그럼요. 그것까지 다 해내는 게 이제 능력 있는 퍼실리테이터인 거고요. 마음이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열려있진 않아요. 대부분은 다 닫혀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어서 안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모두가 같이 화합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
가지를 다 완성을 해내야 퍼실리테이션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지혜를 끄집어내고 다 같이 지혜를 모으는 거.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변해요. 바뀌는 게 눈에 보이고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또 끝났을 때에는 아, 사람들의 지혜가 모이니까 정말 더 큰 지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끝날 때에는 굉장히 보람차하면서 시간이 벌써 끝났냐, 더 하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준비하거나 과정 중에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뿌듯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곳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생활하시는 분들을 과 함께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하면 회사건 그 모임이건 그곳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 때문에 저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같이 하는 것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 사명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 이름처럼 위드 함께 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사실은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해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퍼실리테이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퍼실리테이터가 사실은 개입을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더 이 운영을 잘하려면 아는 상태에서 내가 중립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게 최고니까 사전 조사도 많이 하는데 가서 진행해야 되는 그 주제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는 편이죠. 사실 웹사이트도 많이 찾아보고 관련된 이제 그런 뭐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하면 책을 요약해 놓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기도 하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그냥 여기 끌려왔다, 한마디도 안 하겠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진행해라, 뭐 이런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그 주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토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퍼실리테이터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 의견을 말해봐라. 근데 퍼실리테이터는 의견을 말하면 안 되거든요. 중립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은밀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사람이 왔다는 거에 대한 불쾌감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작할 때에는.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알아? 알고나 있어? 알고 온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니까 또 이제 그런 대처 방법들이 또 있고 그런 것들 저희 이제 퍼실리테이터들은 또 훈련을 합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니 계속 미소를 머금고 눈빛으로 제압해도 안 되고 눈빛으로 끌려가도 안 될 것 같은데 스스로를 좀 단련시키는 대표님만의 무슨 방법은 있어요? 사실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해볼수록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대하는 방법이 유연해지는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퍼실리테이션의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현명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제 그런 눈으로 계속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분도 굉장히 현명한 분이야. 해결할 수 있어. 참여를 곧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죠. 네. 자기소개는 사실 저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운영할 때에는, 퍼실리테이션을 할 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자기소개하는 부분을 넣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자기소개 해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런 형태로 하세요라고 틀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 좀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해주셔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자기소개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속한 그 곳에서 어떤 부캐, 요즘 부캐라고 그러죠. 어떤 부캐를 갖고 있느냐, 뭐 요걸 빗대서 소개를 해라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 이제 저는 저희 모임에서 혹은 저희 반에서 저희 학교에서 뛰어난 미모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유머 감각, 우월한 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해서 자기소개를 했을 때 조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할 때도 너무 정석으로 하는 것보다 좀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혹은 남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포인트를 찾아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이 퍼실리테이션은 이제 어떤 거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사전적인 의미는 뭐 도와주다, 지원하다, 뭐 촉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고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과정을 다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회의 상황이다. 그럼 회의의 목적지까지 좀 편안하게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과정.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학교다. 혹은 공부하는 수업 상황이다라고 하면 거기도 목적지가 있으니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과정이 퍼실리테이션인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의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과정이 퍼실리테이션인데 그러면 그 돕는 사람을 우리는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돕는 사람이 굳이 리더나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퍼실리테이터가 되면 얼마나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까.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촉진하고 지원해 줄 테니까 원하는 목적지까지도 너무 수월하게 갈 거고 그리고 굉장히 살만한 사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그날까지 우린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생각을 바꾸시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게 그러면 아이 때부터 이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 이 아이들이 다 성장했을 때는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지원하거나 이제 진행하거나 이럴 때도 학교나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 학생을 많이 접하는 선생님하고 학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쪽에 좀 많이 저희가 할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리데인 학생들과 우리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만났을 때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타인을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소통의 방법을 배워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전국의 리데인 친구들은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책 속에서 뭐 지식적인 부분도 배워올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미래에 개개인의 퍼실리테이터 같은 입장이 되려면 책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군가와 소통을 잘한다는 거는 관계 형성을 잘하는 거이기도 하건 것 같아요. 그런 소통과 관계 형성을 잘하려면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크고 무거운 상자를 들고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서 도와준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이니까 그냥 나오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단계씩 좀 살펴보면 가서 이거를 도와주는 행동을 하려면 그 앞단에 도와줘야겠다라는 결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결정을 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저 사람 되게 무겁겠다라는 감정에 공감이 있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겁겠다라는 감정을 느끼려면 그 앞에는 저 사람이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있네라는 관찰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내 앞에 있지만 잘 안 봐요. 못 봐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다고 다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들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닌 것처럼 앞에 있다고 보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 관찰이 되려면 내 눈에 보이려면 그 앞단에 관심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은 관심이 있어야 눈에 보이고 그래야 공감이 되고 그래야 내 행동이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볼 때도 저는 이게 마찬가지의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도 일단 관심, 그러니까 그 관심이라는 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책 자체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뭐 내용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책도 우리가 사실은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것보다 그 책을 읽고 거기에서 얻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래서 관심에서 시작해서 행동까지 가면 굉장히 의미 있는 아깝지 않은 책 읽기를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책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좋아한다라고 100% 말하기는 제가 너무 찔려서. 그 이유가 뭐 분명히 네. 싫어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선뜻 좋아한다는 대답을 못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한다라기보다 도움이 된다, 꼭 필요하다가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Start with Why라는 책이 있어요.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네, 영어로 말해서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인데요. 이제 모든 일을 사실 why에서부터 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뭐 예전에도 그랬겠으나 뭐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젊은 층들은 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그래야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삶의 의미도 하는 일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적성에 맞춰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이과를 왔는지도 모른 채로 수업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졸업이니까 나가 이렇게 되고 다 그렇게 얼떨결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를 간다 그러면 합격하는 회사에 가게 되는 거고 일도 그냥 어쩌다 보니 하게 됐어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왜라는 질문들을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책을 보면서. 질문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뭘 알고 싶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물어봐야 저 사람이 그 정보를 정확하게 줄 수 있지? 그것만 잘 되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은 친구에게 이 책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대답을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어쩌면 조금 더 좁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알고 싶지에 대한 목적이잖아요.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뭐였어?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대답을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질문해야 저 사람이 더 그 대답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그 내용이 좋아도 발음이 그렇죠. 뭉뚱거려지거나 네. 말을 하다가 말미가 좀 흐려지면 네. 저 아이가 묻고 싶은 결론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틀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아이들에게 좀 불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말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까 봐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사람들은 말을 잘하게 되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나는 나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자기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사실 더 중요해요. 저는 미래에는 서로 잘 협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지식의 효용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아는 친구와 함께 만나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친구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이런 능력들이 저는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갈수록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관계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선 첫 번째는 둘이 얘기를 하던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던 누가 먼저 말하느냐, 발언의 순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누가 먼저 끄집어 놓게 하느냐인데 이때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둘 중에서 혹은 그곳에서 파워가 가장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비중의 발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왜냐하면 비슷한 비중의 발언이 안 되면 힘센 사람의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건 진정한 협업이 아닌 거죠. 그리고 순간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어도 그 팀이 오래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파워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러면 파워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이다. 그럼 누굴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예. 그래서 파워가 없는 사람이 먼저 말해야 자기 의견을 소신껏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있는 사람이 먼저 엄마는 이 A 책이 더 좋은 것 같아. 1번 책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이는
웬만한 예, 그런 아이 아니면 아, 예, 이렇게 와우. 되거든요. 2번이 너무 좋아도. 그래서 순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발언의 순서를 줬으니 제가 이제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들을 때 나는 1번 책이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 친구가 2번 책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면 일단 들어주자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옆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중립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야 그 얘기가 잘 들리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들으실 때 요거 되게 중요한데 제일 어려워요. 작정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작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작정, 무슨 작정이냐면 내가 이 설명을 들어보고 이 말이 맞으면 설득되리라. 설득돼버려야지. 라고 정말 작정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온전히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소통에 대한 훈련들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되게 소통을 잘하는 척, 잘 듣는 척은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아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얘기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 말이 이렇게 끝나면 내가 요렇게 반박해야지, 요 질문을 탁 던져서 난처하게 만들어야지, 혹은 요렇게 설득해야지 라는 계획을 계속 세우면서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로 듣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득되리라 작정하고 듣는 거. 그러니까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수용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다 보면 너무너무 좋은 대화, 소통,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봐도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우선 이렇게 화면으로 먼저 만나요. 새해에 여러분들 뭐 많은 꿈, 많은 생각, 많은 계획 세우고 시작을 했나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에 대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때그때 재밌는 거, 그때그때 좋은 거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이 항상 말하는 그때는 참 좋아 라는 얘기가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곳, 같이 있는 친구, 함께 있는 부모님 그 순간순간을 재밌게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 대신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